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실정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헌터 바이든 사면 후폭풍, 생각보다 거셀 전망입니다. 지금 내로남불, 민주당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당으로 지금 전락한 지 오래고 거의 사탄당 수준이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에피소드에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거짓말이고, 트럼프 진영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은 하나같이 다 진실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것만 봐도 국민들이 왜 트럼프를 선택했는지, 왜 경합주 7곳이 다 트럼프를 선택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버니 샌더스도 일론 머스크가 하는 말이 맞다고 정부 효율위원회에 기대가 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 낭비, 예산 낭비 너무 많다고 비난했습니다. 버니 샌더스가 최소한 이 이슈에 대해서는 정신 나간 발언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예. 보통 정신 나간 발언 많이 하는데 버니 샌더스가 이 이슈에 대해서는 똑바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캐시 패텔이 FBI 국장으로 임명이 된다면은 피자 스캔들에 대해서도 전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키리크스. 거기 그때부터 가짜 뉴스 내러티브 피지 않았습니까?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같은 날 동시에 뉴욕타워포 CNN을 필두로 그것도 제대로 조사 착수하자고요. 보수 논객 베니 존슨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죠.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 바이든 헌터 사면으로 이건 게임 끝이다. 가면을 벗은 거다. 민주당은 스스로를 풍요롭게 하고 보호하기 위해 공직을 훔치는 기생충 엘리트 집단이다. 100%, 1000%, 10,000% 동의합니다. 저는 이 말에. 난시 펠로시만 봐도 알 수 있고 오바마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DNC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폰지 사기다. 끝났다. 이번에 완전히 끝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차라리 미국은 공화당 일당 체제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렇게까지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민주당이 공화당 일당 체제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너무나 사악한 당이 돼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요. 민주당한테. 이 말 아주 시원하게 잘했습니다. 졸지라는 분이 X 올렸는데 카말라 해리스가 최초의 흑인 부통령이었던 것처럼 캐시 패텔은 최초의 흑인 FBI 국장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의 인준에 반대표를 던지는 상원 의원은 인종차별과 백인 우월주의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속 시원하네요. 딱 이거 보니까. 그래서 DC 드레이너가 이렇게 X에 글을 올렸습니다. X에 재밌는 걸 많이 올려요, 이분이. Cash Patel's first move as FBI director should be to fire every FBI agent that kneeled for BLM. 이렇게 썼습니다. 국장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BLM 위에서 이렇게 무릎 꿇기 한 요원들부터 해고하라. 저도 그 말에 적극 찬성합니다. 그래서 비베이크 라마스와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론 머스크하고 정부 효율위원회 같이 이끄는 비베이크 라마스와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바이든이 자기 아들을 사면해 줄 거라고 일찌감치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기소 케이스를 공정하게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기소를 하였지만 그 전에 바이든 임기 전에 케이스가 딱 끝날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사면을 했다는 거예요. 원래 형량 맞기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헌터 바이든이 딱 그 직전에 사면해 주는 거 보세요. 이 극악무도한 놈들이. 놈들이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극악무도한 놈이죠, 놈. 조 바이든은 정말 역대 최악 부패. 정말 그런 사람이 교도소 가야죠. 조 바이든 같은 사람. 자, 케일리 맥커넨이 전 백악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헌터 바이든 지금 사면 받아가지고 아주 좋아 죽겠지만 한편으로 건강 문제가 있는 76세 여성 팔릿 할라우 이 여성이 낙태 클리닉 앞에서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인 혐의로 알렉산드리아 구치소에서 2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얘기예요.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 언론, 한인 언론들은 맨날 그냥 민주당 만만세만 부르고 있어요. 예. 정신 못 차리고. 헌터 바이든이 이제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것에 대해서 사면한 거는 정말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거죠. 션 데이비스가 여기서 지적한 것처럼 문제죠. 근데 아빠 백이라면은 누구든지 풀려날 수 있나 봅니다. 자, 그리고 캐시 패텔의 아버지도 이제 X에서 활동이 활발한 것 같습니다. 파렉 파텔 박사가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또 캐시 패텔이 어렸을 때
비벡 라마스와미하고도 이렇게 놀이터에서 같이 놀았던 친구였다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아들이 FBI 국장이 될 걸 두려워해서 헌터 바이든이 사면 받은 것 같다. 그 모든 범죄를 다 저지르고 나서도 사면을 받은 것 같다. 캐시 퍼텔이 FBI 국장 되는 게 두려워서. 그 뜻이죠. 그래나 봅니다. 타이밍이. 자시 할리 연방상원의원, 이분도 정의파죠. 자시 할리 연방상원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무법적인 행정부다. 바이든 행정부가. 그리고 푸틴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안전하지 않다. 계속 암살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1월 20일 백악관에 재입성하기 전에. 그 가능성은 언제든지 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4년 임기 내내도 그렇고 퇴임 이후에도. 왜냐하면 트럼프는 퇴임 이후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쿠 실세가 되는 거예요. 트럼프는 퇴임 이후에도 사실상 대통령보다 저는 더 파워풀한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공화당이 이미 트럼프 당이 됐고 많은 민주당원이 넘어갔거든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그렇고 터시 게버드도 그렇고 지금 많은 민주당원이 트럼프 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통합하고 있는 모습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일부 딥스 진영만 딥스를 칭찬하고 옹호하는 진영만 안티 트럼프 노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한국 언론, 한인 언론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상당수가. 이제 푸틴이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그리고 3차 세계대전 자꾸 일으키고 싶어하는 모습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보고 러시아 향해서 미사일 쏴도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바이든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백악관에 재입성하기 전에 어떻게든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느껴진다. 트럼프가 어떻게든 트럼프를 좀 힘들게 해가지고 백악관에 들어갈 수 있게. 아니면은 모르겠습니다. 3차 세계대전 통해가지고 아예 못 들어가게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닌지. 그러니까 당선인 신분인 지금도 불안불안하다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어요. 보수 농객 일부에서. 그래서 지금 취임일까지 1월 20일인데 한 달하고 이제 보름 정도 남았는데요. 좀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농객이 많습니다. 정의파 진영에서. 아나스타샤 루피스 박사는 이렇게 속 시원하게 글을 올렸습니다. X에. 이거 꼭 여러분께서 보셔야 돼요. 밑에 이렇게 그 기소장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한테. 191건의 성범죄, 128건의 마약범죄, 140건의 비즈니스 범죄를 기록한 630페이지 분량의 지옥에서 온 헌터 바이든 노트북, 헌터 바이든 랩톱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헌터 바이든은 사면됐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곳이다. 저는 이 말에 별로 이견을 달 수가 없는데요. 미국이 가장 부패하고 미국 언론이 가장 부패하고 저질 정치가 난무하는 곳이 미국입니다. 저질 정치가 난무하는 곳이. 근데 주류 언론 보고 만만세하는 한국 언론, 한인 언론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범 되는 거예요. 공범. 뭐 트럼프가 언론도 잡겠다고 하니까 뭐 한번 지켜봐야죠. 어떻게 되는지. 자, 조이 명리아 예, 이분이 이제 X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5개월 동안 수감된 J6 1월 6일 의회 진입 수감자 라이언 샘셀이 벽장 방에 있는 모습이다. 그는 2021년 1월부터 격리 수감 중이다. 그 기간 동안 그는 17개 다른 시설로 옮겨 다녔다. 그는 구타, 학대, 고문, 방치를 당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극악무도한, 훨씬 더 극악무도한, 이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시위한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거보다 극악무도한 헌터 바이든은 사면을 받고 말이죠. 너무나 불공정합니다. 세상이. 그러면서도 이 인간은 트럼프 지지자들을 두르고 뭐라 그랬어요? 쓰레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garbage라고. 글렌백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바이든은 아들을 사면할 모든 권리가 있었지만 캐시 퍼텔 새 FBI 국장은 모든 것을 기밀 해제할 수 있다. 부리스마, 중국 모든 것을 다 기밀 해제할 수 있다. 헌터는 면책 특권을 받았을지 몰라도 다른 관련자들은 아니었다. 전부 폭로해야 된다. 트럼프가 얼마나 엄청난 압승을 거뒀는지 아십니까? 리딩 리포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카말라 해리스는 1932년 이후 단 한 개의 카운티도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뒤집지 못한 아니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이거 카운티를 색깔을 뒤집지 못한 최초의 대선 후보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허접한 후보였어요. 카말라 해리스가. 그런데 만만세했죠. 특히 한국 언론, 한인 언론들 만만세 많이 했습니다. 거의 여신급이었어요. 한국 언론 보면은 카말라 해리스를 묘사하는 게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후보인 것처럼. 자, 이 밈 끝내주네요. Liz Churchill이 이렇게 올렸는데 Reminder the FBI raided Barron's room but never Hunter's. FBI는 배런 방을 급습했지만 헌터 방은 급습하지 않았다. 자, 버니 샌더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웬일로 아까 제가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론 머스크 말이 맞았다. 8,860억 달러 예산을 가진 국방부는 최근 7번째 감사에서 연속으로 실패했다. 수십억 달러를 잃었다. 작년에 상원의원 중 13명만이 군산 복합제와 낭비와 사기로 가득 찬 국방 예산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버니 샌더스 공화당 표로 계산해야 되나요? 이제 앞으로? 지금 공화당 상원의원이 53명인데 54명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근데 이제 공화당 내에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 2명이 있죠. 수디 컬린스하고 그다음에 그 머카우스키, 리사 머카우스키 이 2명, 알래스카 상원의원하고 메인주 상원의원 이 2명이 이제 이탈할 수 있는 표들이에요. 항상. 이 밈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인종차별, 툭하면 인종차별 그래요. 저는 그래서 아시안 증오범죄 맨날 외치는 걸 보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 듭니다. 평소에. 아니 무슨 아시안 증오범죄 맨날 그렇게 얘기하면은 카피캣 범죄만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대다수는 제가 볼 때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닙니다. 보면은 이제 일부 2세들이 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2세들이. 특히 그 남성 2세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피해의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거기에 함몰되면은 그럼 분열만 일으키는 거예요. 인종 간 서로 중호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언론, 민주당, 인종차별. 얘네들이 자꾸 인종차별을 부풀리고 있다는 겁니다. 타메소 보수 농객이죠. 흑인 보수 농객이 Racism is not dead, but it is on life support. 지금 인종차별이 죽지는 않았지만 산소호흡기를 단 수준으로 거의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Kept alive by politicians, race hustlers, and people who get a sense of superiority by denouncing others as racists. 정확한 표현입니다. 인종차별, 인종주의는 죽은 게 아니라 정치인, 인종 사기꾼, 뭐 Al Sharpton, 제시 잭슨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인종 사기꾼, 그리고 뭐 써니 허스튼 같은 사람들, 인종사기꾼, 다른 사람을 인종주의자로 비난함으로써 우월감을 얻는 사람들에 의해 생명 유지 장치를 달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이 얘기입니다. 백인 리버럴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다른 사람을 인종주의자로 비난함으로써 우월감을 얻는 케이스가 바로 리버럴한 백인들인 케이스가 많아요. 그리고 정부효율위원회 마감일이 2026년 7월 4일이라고 그랬습니다. 250주년 맞이해서 미국 탄생 독립기념.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도지 스스로도 사라지겠다. 정부효율위원회가. 멋지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론 머스크, 비베이크 라마스와미 같은 사람들이 정부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연방정부에. 그래서 싹 정리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20억 달러, 15억에서 20억 달러 썼다고 그러죠. 15억 달러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데일리 컬러에 따르면. 그래서 제임스 카빌, 민주당 전략가 제임스 카빌,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죠. 제임스 카빌이 전체적인 이런 감사가 필요하다. 카말라 캠페인에 대해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 로건하고 인터뷰하지 말라고 일부 급진 좌파 젠지 애들이 인터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걔네들 자기 같으면 즉각 그 자리에서 해고시켰고 그 직원을 고용한 놈까지 해고해야 된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해고해야죠. 조 로건하고 인터뷰를 왜 안 해요? 예?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팟캐스터인데 3시간을 버틸 힘이 없었겠죠. 아는 게 없으니까. 무식하니까. 그러니까 메인스트림만 따르는 사람들은 1시간 이상 프리로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얘기하는 코스가 어느 방향, 어느 곳에서 좌회전, 어느 곳에서 우회전, 어느 곳에서 직진, 후진 할지
트럼프 말대로 위브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죠. 이런데 출연 못 하는 거죠. 조 로건 쇼 같은데. 티오 반 이런 쇼에 출연을 못 하는 거죠. 오죽했으면은 민주당 쪽 캠페인 멤버 한 명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런 트럼프 한 명을 당해내지 못했다고 민주당원 전원들이. 바런 트럼프가 트럼프한테 종용하지 않았습니까? 팟캐스트에 출연하라고. 거기에 더 많은 사람, 더 시청자, 일반 메인스트림 미디어보다 훨씬 더 많은 시청자가 있다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다고. 그렇잖아요. 그 후보의 생각을 알려면은 긴 시간 동안 얘기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15분, 17분만 얘기할 게 아니라. 카말라가 보통 인터뷰가 그랬잖아요. 10분, 17분. 30분 넘어가는 게 드물어요. 카말라는. 그런데도 저도 진짜 웃겼던 게 몇 달 전에 한국에서 전화하면은 다 카말라가 일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다. 정말 그게 영향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한국 언론들의 그 힘도. 제 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도 카말라가 일 것 같다고 한국에만 가면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아마 10명 중 9명? 100명 중 95명이 카말라 승리를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와서 아니야 나는 트럼프가 될 것 같았어. 이제야 좀 그렇게 확 바꾸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간사하게 시리 딱 기억을 합니다. 저는 누가 처음에 누가 카말라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누가 트럼프가 될 거라고 얘기했는지. 이것도 재밌습니다. 일론 머스크 알렉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글을 올리니까 Cash Patel is a threat to bureaucracy. 캐시 페텔은 관료주의에 위협이 된다. 위협이 된다. 그러니까 definitely. 당연하지. 하고 일론 머스크가 리플을 달았습니다. 자, 브라이트바트에서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보 전쟁. 바이든이 범죄자들을 사면하면서 대신 트럼프가 선택한 지명자들을 타겟으로 삼고 있다.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메인스트림 미디어 그냥 인용 보도할 겁니까? 이래도 메인스트림 미디어 카피 페이스트 하실 겁니까? 자, 이제 유튜브 말고 럼블도 많이 쓰고 있죠. 저도 이제 뭐 중요한 이슈들 럼블에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크리스 파블로스키가 이제 CEO입니다. 럼블 CEO. 이분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Apparently the New York Times is coming after Rumble. 뉴욕 타임스가 럼블을 저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래 이메일 서신에서 럼블 제작자들이 핵전쟁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푸틴이 핵전쟁 가능성과 새로운 핵 독트린에 대해 언급한 이후에도 말이다. 가장 사악한 언론이 바로 뉴욕타임스인데 많은 한국 언론과 한인 언론이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화하는 게 죄예요. 우상화하면. 자, 이 정신 나간 미치광이 존 볼턴 그전에 국가안보부 장관이었죠. 트럼프 트럼프가 캐시 페텔을 FBI 국장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인준 반대하고 나섰는데 이 미치광이 인간은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전쟁이란 전쟁은 다 일으키자고 하고 솔직히 이라크전 친 것도 이 인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이 사람 책 제가 얼마 전에 다시 봤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좀 거의 다 읽었습니다. 정말 이 선출되지 않는 이런 임명직 애들이 진짜 위험하구나. 이렇게 건방질 수가 있나. 이 사람도 그렇고 존 켈리도 그렇고 그들이 선출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선출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성심을 당연히 그 민주당 쪽은 충성심 있는 사람들 항상 채웠잖아요. 트럼프도 100%, 200%, 500%, 1000% 자기한테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똘똘 뭉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국정 운영을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견을 낼 수는 있죠. 이견을 낼 수는 있어도 끝에는 트럼프가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지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마치 책을 보면은 트럼프가 건방지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트럼프가 감히 어떻게 그런 얘기를 이런 내가 자꾸 이렇게 가라고 그러는데 자꾸 이쪽으로 가네 저 못나니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트럼프가 어른이고 얘네가 못난이들이에요. 얘도 그렇고 존 켈리도 그렇고 존 켈리 전 비서실장도 그렇고 짐 매리스 전 국방장관도 그렇고 다 못난이 애들입니다.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도 못난이 애들이고 민주당 애들도 지금 못난이 애들이 그냥 못난 애들이 막 응애응애 시끄럽게 떠들면서 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트럼프가 인선 문제가 심하다고 그랬죠. 윌리엄 발 전 법무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윌리엄 발가 2019년 지옥에서 온 헌터 바이든 랩탑, 노트북을 가지고 있었고 조 바이든이 2020년 선거에서 승리하도록 돕기 위해 이를 은폐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딥습니다, 이 사람도. 윌리엄 발도.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조지 H.W. 부시 때 법무장관 했던 사람을 다시 법무장관으로 앉힌 게 트럼프 실수였죠. 자, 그리고 Judicial Watch 회장이죠. 탐 피튼, 정의파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들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탐 피튼. 코미는 기소 의뢰했다. 코미는 기소를 의뢰했다. declined. 그러니까 코미가 기소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무부에서 이렇게 의뢰한 겁니다. 법무부 감찰관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앤디 머케이브 전 FBI 부국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소됐어야 한다는 겁니다. 14명의 FBI 공무원, 요원이 기밀, 민감한 자료를 유출했다. 하지만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 캐시 퍼텔이 빨리 FBI 국장이 돼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험 들어놔야 된다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감안해서 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말한 인간이 앤디 머케이브예요. FBI 부국장. 앤디 머케이브라는 거 여러분께서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FBI 국장이 제임스 코미였을 때 넘버 2가 앤디 머케이브였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야 될 인간들이에요. 앤디 머케이브도 그렇고 제임스 코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임스 코미는 어떤 짓을 한지 아시죠? 트럼프하고 대화 내용을 몰래 콜롬비아대 교수한테 보내가지고 뉴욕타임스에 보도하게 만들어서 트럼프 탄핵 시킨 주범입니다. 교도소 들어가야 돼요, 제임스 코미. 자, 캐시 퍼텔을 왜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케네디 누가 죽였는지 알아요. 글렌백 쇼에 나와가지고 I never believed that the CIA 이렇게 얘기를 했죠. I never believed that the CIA killed Kennedy. CIA가 케네디를 암살한 것 같지는 않다.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 You're talking to a guy that's read the entire JFK file. JFK 파일 다 봤거든, 다 읽었거든. 그리고 9.11 테러 그 7페이지 아주 기밀 중에 기밀인데 그것까지 다 읽었다 그래요. 한번 반응 한번 볼까요? 이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Believed that the CIA killed Kennedy. No. You're talking to a guy that's read the entire JFK file. You've seen all the secret stuff? I've seen all of that, and I've seen the 7 pages of the 9/11 report. I've seen it all. You don't say that to people that you can't tell what you saw. 그냥 웃죠. 캐시 퍼텔이 기밀들을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걸 기밀을 다 봤다고 그러죠. CIA가 죽인 거 암살한 것 같은데요. 관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올리버 스톤 영화 JFK 봐도 그 타미 리 존스가 역할 맡은 그 사람이 이제 CIA 요원이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저는 CIA가 관련돼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9.11 테러 7페이지도 다 읽었다고 그럽니다. 예. 자, 데이브 스미스 그 전에 이제 PBD 방송에 나와가지고 오바마를 비판했는데 너무 속 시원하게 비판했습니다.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레이크업 파이어에 평생 불타야 되는 그런 인간이라고 묘사했어요. 툭하면은 인종 카드, 툭하면 여성 카드, 툭하면은 당신이 잘못했어. 그동안에 미국이 너한테 해준 걸 따지면은 너는 미국한테 평생 고마워해야 돼.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어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요약한 내용이에요. 분노가 느껴집니다. 이번에 데이브 스미스. Disgusting piece of shit who will burn in fucking hell. Who will burn in hell for eternity. The butcherer of Libya and Syria and Yemen. Barack Obama is that every goddamn time he's campaigning for somebody else, if you're not voting for the person who he wants you to vote for, his answer is that's because you're a terrible person. Every goddamn time. If you don't support Hillary Clinton, it's because you're a sexist. If you don't support Kamala Harris, it's because you're a sexist. Listen, motherfucker, this country elected you twice.
The first time by a landslide. And you have the nerve to turn around and act like this country is some white supremacist country. You two are worth over $100 million. You are amongst the most privileged people in our society. The only thing Barack or Michelle should ever say about America is what a great country we've been to them. Screw those people, man.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리비아하고 예멘을 완전히 풍비박산 만든 게 오바마고 미국인까지 죽였잖아요. 저한테는 쓰레기 같은 대통령이에요. 오바마는 쓰레기 같은 대통령이고 그런 사람은 두 번 다시 대통령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바마 같은 인간은 절대로 정치 얼씬도 거리지 못하게 해야 돼요. 툭하면 인종카드. 이번에도 카말라 해리스 안 찍을 의향이 없는 흑인 남성들을 막 꾸중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꾸중할 자격이 됩니까? 인종만 더 분열시킨 게 오바마입니다. 흑백간, 더 중호심 키운 게 오바마입니다. 인종카드를 꺼냄으로써 언론들이 그걸 더 부추겼고 그런 사람들은 정치 못하게 해야 돼요. 오바마 같은 사람이 나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앞으로. 미국 분열을 더 초래한 게 오바마예요. 서로 간 증오하게 만든 것도 오바마고 흑백 갈등 최고조에 달하게 만든 것도 오바마입니다. 그런 인간은 더 이상 정치하게 하면 안 돼요. 오바마 같은 사람은.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도 자기가 지고 나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지고 나니까 못난이처럼 다음날 백악관 뜰에서 조사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트럼프하고 러시아가 내통했는지.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 이거 절대로 팀명이 이렇게 글 올렸는데 잘 올렸어요. 정말. 이게 Council of Foreign Relations의 미팅 때 했던 얘기인데 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부리스마를 수사하던 부리스마가 뭔지 아시죠? 에너지 기업 헌터 바이든이 이사로 있었던 86,000불 83,000불 받았던 얘기도 있는데 매달 거기서 돈을 받았습니다. 매달. 어쨌든 부리스마를 수사하던 검사를 해고하도록 협박했어요. 그걸 자랑합니다. 이 바보 같은 노인이. 편리하게 아주 바이든 범죄 집단이라는 게 이걸 통해서도 드러나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협박하는 모습이. 너 부리스마 계속 조사하면은 너 내 아들 조사하면은 검사직에서 검찰총장직에서 날아갈 줄 알아라. 그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통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기소돼야 되거든요. 근데 왜 민주당 쪽 진영 사람들은 한 명도 기소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소 아무도 안 되잖아요. 힐러리도 안 되고 오바마도 안 되고 바이든도 안 되고 헌터는 기소해도 사면해주고 빌 클린턴도 마찬가지고. 케이트 하이드라는 분이 X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바이든의 대통령직은 헌터 노트북 존재를 부인하는 것으로 시작됐고 바이든이 헌터 노트북에서 발견된 모든 것에 대해 사면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네요. 네, 전할 말씀 드리겠습니다. 메가 앨범인 hnhkorea.com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추천인 진실정치 할인 코드 W20 기재하시면 20% 할인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MSNBC 일론 머스크가 과연 사느냐 안 사느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MSNBC 지금 내전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조 스카버하고 미카 브zezinski 모닝조 공동 진행자들이자 부부죠. 둘이 트럼프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말하라고 해서 그거 만난 걸 놓고 이제 MSNBC 내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직원들이 어떻게 만날 수 있냐고. 그렇게 안티 트럼프 노력을 하던 애들이 어떻게 트럼프 무릎을 꿇을 수 있냐 그 얘기인데 저녁 프라임타임 때 레즈비언 앵커분이죠. 레이첼 매더가 거기에서 화가 잔뜩 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어? 그러면서 내분이래요. 지금 MSNBC가 시청률도 지금 급감한 마당에 내분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의문의 1승인가요? 자, 법무장관은 이제 팬 번디 별 무리 없이 인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제발 캐시 패텔 FBI 국장 수장 바뀌어야 돼요. 정말 정의파 좀 정의로운 사람들을 톱에 좀 놓자고요. 백악관에 트럼프만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게 일기 때 입증이 됐습니다. 그 밑에 국방부, 국무부, 법무부 요 3탑 다 좋은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법무부 팬 번디 좋습니다. 국방장관
핏 헥세스 여자 문제가 좀 있지만 그래도 정치관은 좋은 사람이에요. 워크 싫어하고 교육, 비판적 인종이론, 성전환 교육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면은 저는 오케이예요.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괜찮습니다. 탑3가 일단 다 저는 마음에 들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 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관계입니다. 러우 전쟁인데 이러다가 세계 3차 대전, 3차 세계대전 일어나는 거 아니냐 우려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 트럼프 캠페인 관계자하고도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이게 더 커질까 봐. 바이든이 지금 완전히 망쳐놓고 있는데 말기에 임기 말에. 근데 트럼프가 진짜 당선인 신분이지만 이 위기를 잘 넘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일 큰 위기예요. 지금 트럼프 당선인 신분으로서. 당선인부터 당선인 신분이지만 계속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푸틴이 조금 참아줘야 된다고. 일단. 자,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에피소드 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